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 발표 시각, 마침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중이었는데요. 좋은 질문인데 원내대표로서 원내 의정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을 했으면 여기서 제가 당의 지지율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 대표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지율 17%, 뼈아픈 숫자를 받아든 어제 그 시각, 당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휴대폰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지지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방선거 앞 역대 최저 점수로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TK에서도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1920년에 만들어진 쌍화차가 아주 맛있는 쌍화차에 계란을 띄워주시는 미도다방이라는 곳에 가서 상당 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탄핵은 어차피 불가피했다. 결국은 당신의 길이 맞았다. 이런.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치로 내홍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22% 나왔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는지, 원내 차원의 타겟책은 무엇인지 등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답변 조금 더 들어보시죠. 여기서 제가 당의 지지율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추세를 제가 정확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프레임을 좀 잡아가는 듯한 질문으로 저는 느낍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의 문제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김동훈 의원님. 네. 원내대표에게 기자가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당 지지율 정체 말씀드리는 건 권한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아꼈거든요. 권한 바뀐 거예요? 원내대표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예. 원내대표는 옛날로 얘기하면 원내총무, 그야말로 당대표, 그 당시에는 총재라고 했는데요. 당 사실상 모든 지위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글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생경하게 들릴 뿐더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가지기에 이 빌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이 처한 그런 상황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당의 구성원으로서 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죄를 할 수 있으면은 제가 기꺼이 사죄를 할 만큼 당 처한 상황이 바로 저 한 장면에 놓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추세를 잘 들여다보지 않았다. 글쎄요, 그럴 리는 없겠죠.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왜 안 챙겨봤겠습니까? 다 보고가 올라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애둘러서 얘기를 하면은 또 당대표의 어떤 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그 우회적인 전술을 썼다, 전략을 썼다, 뭐 이렇게 제가 보는 시각도 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입니다. 경제와 안보, 이른바 중도 보수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게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아닙니까? 경제는 뭡니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6,000포인트 이상 상승이 돼 있고요. 부동산 잡혔다는 얘기 우리가 이따가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경제에서도 지금 선점을 하지를 못하고 뺏겨버렸습니다. 안보는 뭐 당연히 안미일, 최근에 어떤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약간의 어떤 어긋남이 있었습니다만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지금 이렇다 할 이 국민들에게 어필 포인트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답답한 심정에서 아마 원내대표도 저런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대표 언론특보가 되신 김진욱 의원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기자가 당연히 물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한 건
김동원 의원이 잠깐 말한 것처럼 결국 원인은 장동혁 대표입니다를 말을 하지 않기 위함일까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 19일 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그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메시지를 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맞다. 그래서 뭐 사죄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나온 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그와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당의 투톱이라고 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당대표를만이 그러면 이 지금의 당의 처한 지지율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권한, 이 지지율 전체 당의 지지율을 평가하는 것은 권한받기다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어떤 진단이 좀 굉장히 잘못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지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네. 여전히 방송과 언론이 지금 집권 여당 또는 이재명 정부에게 장악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원내에서 투쟁이 필리버스터.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느끼냐 하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게 어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호개인 노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민주당은 상대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6.3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 깨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런 낮은 지지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지지율은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대표는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자유의지의 총합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지지율이 국민들께서 보여주시는 냉정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의 총합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적어도 12월, 1월, 2월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2.3 비상계엄 만 1년 되는 시점에라도 국민들께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노선을 전환했더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1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할 때 비록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최고위가 그 의결을 하지 않고 당을 잘 화합해보자 라고 했더라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며칠 전입니다. 2월 2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 노골적으로 윤석열 노선을 그대로 걷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지금 저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게 이른 겁니다. 이제는 이 책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관한 어떤 결단이 없으면 이 추세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의 장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당의 소중한 장수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앞서 송호석 원내대표가 방송, 언론 장악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거든요. 일단 지금 야당이 무기력한 이유가 여당 때문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예. 이런 그 말은 맞을 수는 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잘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 때문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방송과 언론을 장악했다. 아직 방미통일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 당시처럼 일방적인 위법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절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 국내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선을 포기하고 당권을 선택했다라는 논설을 실기도 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절연이 아니라 당을 절단되고 있다라는 그런 논설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보수 언론조차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장동혁 대표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뭐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뭐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그러니까 뚜렷한 답변도 안 나왔고 해결책이 모색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4명의 중진들 4선, 5선, 6선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한 이틀 동안 그 사전 물밀 작업을 거쳐서 당대표 면담 신청을 하고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글쎄요, 뭐 당 안팎에서는 다 예상이 된 겁니다. 뚜렷한 답변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저는 사전에 저 모임을 일단 그 주도적으로 했던 모 중진 의원과 깊은 그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일 전인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중진들이 그렇게 입국닷을 하고 있었습니까? 뭔가 우리 그 당협위원장들조차 어떤 성명서를 내고 이런 거를 하는데 왜 중진 의원들은 그랬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분 말씀이 글쎄요, 다소 그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일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다들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전에 참 자포자기 심정일 테지요. 우리가 얘기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했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에서 중진 의원 몇 명이 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런 그 중진들조차도 무기력하게 빠진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면담에서 뭔가 새로운 그 얘기가 나올 거고 장 대표께서도 뭔가 새로운 비전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숙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여론조사가 바닥에서 지하, 또 지하에서 그 밑에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블랙홀, 모든 중력, 무중력 상태에 있는 블랙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면에서 저도 걱정을 한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저도 걱정을 매우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진조차도 우리가 말한다고 장동혁 대표가 바뀌겠어? 받아들일 가능성 없는 거 알아.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송영훈 의원님. 그런데요. 장동혁 대표와 친한 걸로 알려진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락하는 건 당신들이 당대표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원인 분석인데요. 어제 그 NBS 여론조사 지표를 잘 보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9%입니다. 9%.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숫자인데요. 그런 결과가 과연 당 대표를 괴롭혀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이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을 연일 탈당 권고니 당원권 정지해서 징계해서 숙청하는 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탈당 권고를 통해서 제명당했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 전체 대의원들이 선출한 서울시당 위원장인데도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고 지금 가처분으로 법정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일군의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한 당협위원장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지금 징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소비에트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노동당처럼 숙청에만 여념이 없는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중도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예. 적어도 현상에 관해서는 원인 분석을 올바로 해야 답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지난 24일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한 대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일 대구 시민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구 동성로에서요.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양반 때문에 사퇴 안 하고 있어. 5년 때부터 안 하고 있고. 에? 알죠? 내일에 갑니다. 11시 반에 갑니다. 내일 12시죠? 12시 반. 12시 반. 11시 1시간 반 전에. 내가 73살이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우재준 의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지지자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 일단 탈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대구를 돌아보니까 한동훈 대표 주장에 따르면 당신 말이 옳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민들로부터. 저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여론이 28%씩으로 동률이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사안이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소위 이 대구 경북이라고 한다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고 보수의 본산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저렇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로 나왔던 적이 거의 없어. 제 기억으로는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음 저런 기록이 나왔다라는 것. 그렇다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어게인 노선이라는 것,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사법부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 특히 이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도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1년 넘도록 지속적으로 해온 말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동의하는 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이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온 것.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뭐 배신자다라고 지금 당에서는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 또는 이 보수를 지지하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중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소위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저희가 밑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오늘 서문시장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핫도그 맛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상인들과도 인사를 하고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은 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일부 육교 같은 데 사진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반대하는 그런 피켓을 든 시민들도 모여 있더라고요. 송영훈 의원님, 어떻다고 지금 분위기를 전해 들으셨어요?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예. 그리고 저렇게 열렬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모여 있는 장면이
민주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당대표에게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대뜸 탈당 권고, 제명, 당원권 정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보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대구 경북의 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공존하고 있는 장면. 예. 그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방금 두 양쪽의 그런 장면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은 확인이 영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완을 좀 해도 예, 될까요? 말씀하시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예. 저렇게 이 현역 의원과 전현직 당협위원장 여러 명을 이렇게 대동하고 간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동훈을 연호하는 그런 목소리보다 좀 묵직한 감동을 주는 이 홀로 민심 투어에 나섰다라는 취지에 맞게 조용한 행보가 훨씬 낫겠다. 뭐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박수 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팻말을 들고 물론 동원은 안 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세과시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에 방문했을 때보다는 훨씬 사람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과연 세가시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자, 나는 이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묵직한 울림 있는 그 홀로 행보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꽁치 파는 상인들이 조용하게 박수를 이렇게 한두 번 치는 그런 장면들이 훨씬 한동훈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딱 3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 안 할 겁니까? 지금 이 중요한 장면을 놓고요.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서문시장에 계신 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부 따라오니까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북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물건도 잘 팔리고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 구석구석에 온기가 돌게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저런 그림, 저런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기에 바쁜가? 만약에 그렇게 보이면은 대구시장 선거마저도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저 행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분류가 되는 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뿐 절윤 이미 했다. 근데 이제 이걸 겉으로 얘기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걸 뜯어보면 장 대표에게 진짜 절윤을 요구하는 의도의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만큼 대구 민심에 살펴봤을 때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 아닌가. 조현삼 위원님, 이 유영하 의원의 이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엄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기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장 선거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하지 않았고요. 절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등의 기미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중진 의원들과 이런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메시지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장조차 하지 않고 있죠. 노선 전환에 대한 그 어떤 발언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장동혁 지도부와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은 절윤이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강성 지지층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영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와 절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아마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지금 대구를 방문 중인 한동훈 전 대표 그러면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들으신 바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출마하겠다? 일단 최근에 우리 언론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청소년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우리 JTBC가 단독 중계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원 선수고요. 예. 다른 한 명이 백의종 군입니다. 백의종 군. 백군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너무 바빠요. 예. 학교는 언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3월이면 개학하는데.
이런 우스개 아닌 우스개를 말할 정도로 이 백의종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이제 당원이 아니잖아요.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벼슬 없이 흰옷을 입고 군대에 종군을 하는 것인데 군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백의종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논리를 펴려면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될 때 반대를 하고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품어 안아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좀 앞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당권파나 주류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서문시장에 모인 저 인파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주창하는 윤어웨이 노선과의 단호한 절연,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재건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아마 그런 열망을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대한 고민과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김진욱, 김동원 위원 두 분께는 이 좀 분석을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지방선거 TK만 딱 빼놓고는 전패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저희는 2018년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저희 민주당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2,700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서 지금 거의 7,000을 바라보고 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 아무도 잡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도 안정화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명확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을 고쳤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들 좀 드립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이렇게 나가다가는 2018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죠. 뭐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것에 재판이 안 되리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여기서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게 가장 시급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징계 러시 이것을 지금 스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저기서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징계가 아주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5명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사퇴 요구를 한 거에 대한 징계,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 약 한 50여 명이 또 그들을 또 징계를 하는 것을 서로 연판장을 돌리고 이 당협위원장 이 단톡방에 아주 글쎄요, 뭐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에너제틱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욕설만 안 했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분열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도 제가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청주의 당협위원장입니다만은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진 충청도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기서 충청권에서 우리가 패하면은 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마저 패하면은 2018년에 재판이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TK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점심 때 그 모임에 TK 출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더구만요. 당신들 와그라노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고마해라, 고마 싸워라 하는 얘기를 딱 짧게 단문으로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싸우는 정당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겠죠. 대한정당으로 인정을 안 해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